인생을 살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순간들이 있죠. 하루하루가 평범하게 흘러가고 특별한 변화나 사건이 눈에 띄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조용하고 깊게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기 마련입니다. 멈춰 서서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무엇인가 결정해야 하는데 마음이 조금씩 망설여지는 그 찰나, 바로 그때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이는 길을 잃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길을 찾기 위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멈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는 어떤 목소리가 말없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를 끌고자 살며시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당신은 그런 경계의 순간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당신 앞에 4개의 창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창들은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스스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중 하나가 다른 창들보다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마음을 더 끌기도 하고 익숙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선택은 논리나 분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는 공명과 울림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무엇과 하나가 되는지, 어떤 이미지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파동을 일으키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창은 참 강력한 상징입니다. 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통과해야 할 출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벽도 아니에요. 당신을 가로막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지 않죠. 창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 느끼는 것과 보여주는 것 사이, 지금의 당신과 앞으로 되어가는 당신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이자 연결이에요. 경계이면서도 서로를 비추고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단순하지 않아요.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잠시만 멈춰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호흡을 가라앉혀 보는 거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분석하려는 욕구, 이것저것 판단하려는 충동, 다른 것들과 비교하려는 습관을 부드럽게 내려놓으세요. 이는 당신의 지능이나 성격을 판가름하는 어떤 테스트도 아닙니다. 이는 바로 이 인생의 정확한 시점에서 당신의 감정 상태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나와 가장 닮아있는 창은 어느 것일까? 더 좋아 보이거나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창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난히 익숙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 창은 어느 것인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관을 신비롭고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직관이란 말 없는 정직함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끌림과 편안함, 미묘한 불안과 설명할 수 없는 알아차림을 통해 조용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죠. 그래서 당신이 이 선택을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된 대화의 연장선이자 내면이 내보내는 진실된 신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성찰의 시간이 당신에게 의미 있고 이런 질문 속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이 유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이 공간과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침묵과 심리, 그리고 깊은 의미가 만나는 이 채널이 계속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작은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속의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세요. 여기에는 돌은 창은 없습니다. 각 창은 서로 다른 내면의 풍경과 감정, 다른 시간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다양한 관계를 상징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창이 무엇을 약속하느냐가 아니라 그 창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창들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 거예요. 그것은 당신을 규정하거나 딱 떨어지는 카테고리로 분류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당신이 마음의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부드럽게 비추어 보기 위한 과정일 뿐이죠.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를 선택한 뒤, 그 선택이 당신 안에서 깨어낸 미묘한 감각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 감각, 그 첫 느낌이야말로 이 내면 여정의 진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창문을 열어보죠. 당신 앞에 펼쳐진 이 창 너머에는 끝없이 열린 공간과 먼 지평선이 있습니다. 창문은 빛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빛은 강렬하지만 따가운 볕이 아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비추고 드러내는 청명한 빛이에요. 이 빛으로 가득 찬 첫 번째 창을 선택했다면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대는 강요하지 않는 언어가 있죠.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그저 드러내며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이 밝음과 넓은 공간에 끌린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이 도피가 아니라 숨쉴 공간과 여유,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선택은 종종 삶의 전환기에 나타납니다. 아직 정확한 이름을 붙이지 못한 무언가를 내려놓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죠. 하나의 순환, 하나의 오래된 습관, 혹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짊어지고 있었던 감정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이 창을 선택했다는 것이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많은 경우 이 창을 선택한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희망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뼈 속까지 알고 있죠. 이 선택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시간 혼란과 감정의 안개를 지나온 당신의 내면이 이제는 극적인 변화 없이도 명확함과 단순함, 정직함을 향해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창은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진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진정으로 쉴 수 있게 해주는 진실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죠. 빛은 동시에 취약함을 드러냅니다. 더 명확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느끼는 것을 숨길 수 없게 되니까요. 이 창을 선택했다는 것은 타인에게 보일 준비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전체 풍경을 알지 못하더라도 커튼을 활짝 열고 바라보려는 선택이에요. 만약 이 깨끗한 빛과 열린 공간의 감각이 당신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명확함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직함만을 요구할 뿐이에요. 모든 것이 해결된 뒤에야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떤 여정은 빛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의 깊은 속으로 먼저 향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더 조용하고 무겁게 느껴지며 명확함보다 감정이 앞서는 또 다른 창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두 번째 창 너머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창문 유리는 빗방울로 흐려져 있고 바깥 풍경은 황혼의 색조로 부드럽게 감싸여 있죠. 밖은 고요하고 세상의 소음은 비 소리에 잠기어 당신의 주의를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만약 이 비에 젖고 황혼빛에 쌓인 두 번째 창이 당신을 끌어당겼다면 지금 당신의 내면은 이성보다 감정을 통해, 느낌을 통해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는 시간을 늦추고 경계를 흐리며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 서서 느끼게 만드니까요. 이 창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이 감정에 압도되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중심 가까이에서 그것을 인식하며 그 깊이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아마도 느끼는 것을 끝까지 느끼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의미와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약함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과소평가하는 깊은 강함을 반영합니다. 무거울지라도 그 진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죠. 이 시점에서 당신은 하나의 기억, 한 관계, 어떤 상실, 혹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은 서둘 필요도, 회피할 필요도 없어요.
그 감정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입니다. 이 창은 쉬운 답이나 빠른 안도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깊이와 성찰, 그리고 천천히 펼쳐지는 진실을 제공하죠. 이곳에 끌리는 사람들은 종종 환상이 아닌 실제 경험으로 형성된 풍부하고 다채로운 내면 세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기억 가까이에서 살아갈 때는 성찰과 머무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깊이 느낀다는 것이 과거에 갇혀 있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이 선택은 당신이 멈춰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배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아픈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은 한 번도 충분히 느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는 중일지도요. 이 창은 자기 자신의 역사와 대화하고 있는 영혼을 비추는 창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에 울린다면 기억하세요. 우울함이나 슬픔은 결함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가 그러하듯 그것은 이해되기 위해 존재할 뿐 영원히 머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에 대한 자각이 깊어질수록 그것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기억과 의식적인 감정을 넘어 정의되지 않은 것, 더 조용한 것,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방향으로 당신을 이끄는 그 문으로요. 음악과 독백이 잠시 멈춤, 숨고르는 시간을 줍니다. 그런 다음 음악이 더 신비롭고 공허한 느낌으로 바뀌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명확함이 점점 흐려지고 이성이 잠시 물러나는 자리로 향합니다. 마침내 직관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그 경계의 순간으로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세 번째 창 너머는 안개로 덮여 있거나 혹은 깊고 고요한 숲속이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희미하게 드러난 산맥의 실루엣이 보이기도 하죠. 즉각적인 해답이나 명확한 방향, 마음을 달래주는 편안함은 여기서 찾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 창은 깊이와 침묵, 불확실함과 공백을 내어주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논리가 아닌 영혼의 언어로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자연스럽게 이 세 번째 창으로 이끌렸다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이미 변화의 문턱에 서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에 다다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선택은 종종 과거의 당신을 지탱해주던 설명과 확신들이 더 이상 설득력을 잃은 시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해요. 당신은 아직 그것을 정확한 말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내면 어딘가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바뀌고 있음을, 서서히 재구성되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몸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익숙했던 길들은 더 이상 완전하게 느껴지지 않고 미래는 선명한 형태를 드러내지 않은 채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이 당신을 멈추지 않게 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죠. 이 창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주 깊은 내적 변형의 과정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 오랫동안 믿어왔던 가치관, 혹은 수년간 아무 의심 없이 걸어온 삶의 방향 자체를 다시 바라보고 질문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고 본질적인 무언가가 이제 드러나기를,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 너머에 펼쳐진 안개는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의미하죠. 말이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당신의 한 부분, 즉 감각과 직감,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불편함과 미세한 떨림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영역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성장은 외부로 드러나기 훨씬 이전부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시작되곤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때때로 두려움이 동반될 수 있어요. 명확함이 사라질수록 이성은 통제와 확실함을 되찾기 위해 더 강하게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창은 당신에게 삶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방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신뢰로 나아가는 길이며
아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는 태도로 전진하는 법입니다. 이 단계는 대부분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스스로를 선언하거나 눈에 띄게 드러내지 않죠. 그저 더 이상 의미를 잃은 관계, 신념, 기대들을 하나씩 느슨하게 풀어놓기 시작할 뿐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듯한 감각과 동시에 놀라울 만큼 자기 자신과 정렬되어 있다는 느낌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요. 만약 이 감각이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을 준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모든 성장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움직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그것은 안개 속에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형태를 갖추도록 허락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창은 또한 당신의 직관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점점 더 침묵에, 자연에, 혹은 고독에 끌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듣기 위해서예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답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두기 위함이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어떤 변형도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깊고 신성한 내면의 여정이라 해도 결국 다시 내려와 쉴 수 있는 땅, 자신을 지탱해줄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 기반 위에서만 변화는 무너지지 않고 당신의 삶 속에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계속 나아갈수록 우리는 어느새 마지막 창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깥의 불확실함을 바라보도록 열린 창이 아니라 안쪽을 향해 열린 따뜻함과 안전함이 머무는 내면의 공간을 마주할 때입니다. 네 번째 창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멀리서 눈부시게 빛나는 광채가 아니라 안에서 조용히 퍼져나오는 부드러운 빛을 보게 될 거예요. 거리감이 아니라 마치 방금 차린 따뜻한 차 한 잔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 온기를 건네받는 느낌이 들 겁니다. 만약 이 느낌에 마음이 머물렀다면 지금 당신의 내면은 간절히 쉼을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창은 당신을 더 앞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 창은 당신을 안쪽으로,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 초대합니다. 이 선택은 종종 깊은 감정적 안전에 대한 갈망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지나치게 강해야만 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조이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고 불확실함 속을 건너며 강인함을 요구하는 상황들을 묵묵히 견뎌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속삭입니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선택해달라고. 이 창 뒤에 있는 빛은 강렬하지도 확장적으로 퍼지지도 않습니다. 그 빛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말없이 안심을 주는 온기 그 자체예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편안한 리듬, 혹은 혼자 있음 그 자체에 안기고 싶다는 깊은 내면의 바람을 암시합니다. 이 창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종종 치유의 과정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당신은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를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 선택을 반복해야 하는 것에 지친 상태. 스스로 인정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무게를 안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진실을 이해하는 내면의 지혜를 반영해요. 휴식은 보상이 아닙니다. 휴식은 생존에 가까운 필요입니다. 그러나 이 필요에는 종종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속도를 늦추면 뒤처질 것이라는 믿음, 멈추면 실패하는 것 같다는 두려움. 하지만 이 창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창은 한계와 자기보호,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보여줍니다. 그 집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일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마음이 모든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태,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내면의 평화 그 자체일 수 있죠. 당신은 지금 익숙함과 안정감,
예측 가능한 리듬을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는 텅 빈 공간을 원하고 있을지도요. 이것은 삶을 피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에서부터 다시 힘을 회복하겠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곳의 온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온기이며 그것은 자기 연민과 자기 이해,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하던 압박을 서서히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다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로를 끝까지 설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는 법을 배우고 있을지도요. 이 말이 당신 안에서 울린다면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멈출 수 있는 허락, 회복할 수 있는 허락, 인상적인 선택보다 따뜻한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창은 끝이 아닙니다. 안식은 정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거기서 다시 자라납니다. 더 솔직하게, 더 진실하게,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마지막 장에 이르면 이제 네 개의 창은 각기 다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합창처럼 당신 안에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창을 선택했든 그 모든 선택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바로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정직하게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 이 자각에서 진정한 자기 이해가 비로소 시작되죠.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바라보세요. 당신이 마주한 각 창은 서로 다릅니다. 각각 다른 풍경과 감정의 기후, 그리고 서로 다른 내면의 필요에 맞게 열려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창도 절대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분리된 길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적인 여정,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성장이라는 긴 길 속에 함께 놓여 있는 징검다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창을 골랐는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이 순간 그 특정한 창이 유독 당신의 마음에 닿았는가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을 영원히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의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비춰줄 뿐이에요. 우리의 내면은 고정된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르는 강과 같아요. 변하고 치유되며 때로는 물러났다가 다시 힘차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창의 모습 또한 당연히 함께 변할 것입니다. 빛의 창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의 창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깊이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진실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죠. 안개의 창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깊이 변화하는 중일지도요. 온기의 창을 선택했다면 당신 안에 있는 연약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다른 것보다 더 옳거나 가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솔직할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느끼는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판단하곤 합니다. 명확함을 서두르고 휴식을 미루며 불확실함을 두려워하고 깊은 감정을 축소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여정은 그런 판단을 위한 공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하나, 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창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창은 그저 관찰하도록 초대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행동보다도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할 때 당신의 삶의 선택들은 더 이상 압박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들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조화로워지며 오직 당신 자신의 진실에 의해 이끌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당신의 호흡과 함께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세요. 선택한 그 창의 느낌을 품은 채로 그대로의 당신 자신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시작이니까요.